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가 조선 후기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사회의 변동이라 써놨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다음 시간에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조선 후기에서 정리하는 내용이고요. 사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딱 두 가지만 공부할 거거든요.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 첫 번째는 사회 구조의 변동에서 신분제 변동을 공부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향촌 질서의 변화인데 이게 다 신분제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사회 질서가 어떻게 흔들렸는지 이번 시간에 신분제 변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의 신분제는 법제적으로 뭐다? 양천제.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양인과 천인인데요. 자, 실제로는 신분이 몇 개예요? 4개입니다. 양반, 중인, 상민, 노비.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양인.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노비가 천인. 그래서 양천제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러한 양천제에서 먼저 양반층의 분화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양반층의 분화는 요거부터 갈게요. 붕당 정치의 변질. 자, 우리가 배웠던 붕당은 15세기 때 성종이 김종직 불러들여서 사림을 3사에 배치합니다. 나중에 훈구랑 맞짱 뜨고요. 다음에 사림이 다시 16세기에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붕당이 형성됐었죠. 그리고 이 사림은 붕당으로 찢어지면서 현종 때 예속논쟁 그리고 숙종 때 관국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양반층이 분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기억을 볼게요.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양반 상우 간의 정치적 갈등은 양반층의 분화를 가져왔다. 그 이유가 요거. 일당전제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일당전제화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노론입니다. 자, 숙종 때 환국이 발생하면서 이제 서인도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에서 일당전제화, 그러니까 노론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러면 노론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다수의 양반은 몰락하게 됩니다. 다수의 양반 몰락. 그래서 노론을 제외한 소론 그리고 뭐 남이는 이미 진작에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이들이 무엇이라 불리냐? 향반 또는 잔반이라 불리는데요. 몰락 양반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밥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잔반 처리.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양반은 양반인데 찌끄레기들. 그래서 이러한 양반의 몰락 현상은 어떤 변화랑 관련 있냐? 붕당 정치와 관련 있고요. 이 밖에도 신분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일 중요한 표현인데요. 양반의 수는 늘어나고요. 상민과 노비의 수가 줄어드는데 이 과정을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합니다. 자, 먼저 일단 양반은 분화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양반이 몰락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계층인 중인은 어땠냐? 자, 중간 계층도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요. 먼저 서얼. 자, 서자와 얼자가 서얼인데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문과에는 원칙적으로 응시가 제한돼 있었다. 자, 그런데 이 서얼들도 납속이랑 공명의 방법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자, 이들은 집단 상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집단 상소. 그래서 왜 이들이 집단으로 상소를 올렸을까? 억울하다. 청요직이나 동반에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자, 이들의 노력은 언제 이루어지냐? 정조 때. 무엇에 대한 차별을 없애냐? 써주세요. 서얼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게 됩니다. 차별 철폐.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노력이 중인들의 모습에서 있었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또 중인이라 불리는 기술직들은 고급 관료로 진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중인들도 신분 상승을 추구하는 소청운동을 하게 됩니다. 중인, 그러니까 누구? 기술직, 소청운동, 억울하다, 신분을 상승해달라. 자, 이러한 노력으로 자신들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는데요. 자, 이러한 신분 상승 운동,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있었고요.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 노비의 해방입니다. 자, 노비는요, 당시에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신분이 변했냐? 일단, 신분을 상승하는 방법은 군공이나 납속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납속 한번 하고 갈까요? 납속책. 신분을 상승하기 위해서 국가에 많은 돈을 내면 되는데 노비들 중에도 출퇴근 노비 있었잖아요. 출퇴근 노비는 출근해서 주인집 가서 일 보고 농사 짓고요. 투잡을 띱니다. 뭐 집에서 바느질을 한다든지 자기 재산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납속의 방법을 통해서 돈을 주고 신분을 얻게 되는데 자, 이러한 과정에서 노비들도 신분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에서 문제는 노비들이 이렇게 신분이 올라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미 양반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상민들이 양반으로 올라가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민 계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이 또 어려워지자 나라에서는 교재에다가 밑줄 그을게요. 순조 때 공노비를 해방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줄 칠게요. 노비의 도망과 합법적인 신분 상승으로 공노비의 노비안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인데요. 자, 순조 때 공노비를 해방한 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재에 없습니다. 적어주세요. 바로 양인의 수를 무엇하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노비를 해방시키는 것도 관련 있고요. 나중에 이제 노비 종모법이란 것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으로 당시에 노비들의 신분이 변했고 결국 노비제는 언제 폐지가 됩니까? 갑신정변 때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갑오개혁 때 1차 때 드디어 폐지가 되면서 오늘날 우리는 신분이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죠. 자,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근대사회 수립인데요. 자, 노비의 신분 상승 어떻게 이루어졌냐? 군공이나 납속이 있었다. 그리고 공노비 해방이 있었다까지 정리. 자, 이번에는 여러분 가족제도의 변화를 볼 건데요. 자, 가족제도는 제가 문장으로 조금 적어놨어요. 설명만 하려고. 자, 가족제도는 조선시대에는 전기와 후기가 조금 다릅니다. 조선 전기 때 성리학적 윤리가 보급되면서 예학과 보학이 발달했고요. 종법, 남성 중심, 부계 중심 사회가 형성됐는데 이 과정에서 혼인 후에는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아들과 딸이 똑같이 상속받기도 했고요.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고려시대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선 중기에는요, 여러분,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비교적 높았습니다. 고려시대랑 비슷하죠. 그래서 재산을 똑같이 물려받는 것, 제사를 돌아가면서 하는 건 비슷한데 이게 변합니다. 언제부터? 17세기 이후. 두 개 밑줄 그을게요. 자, 이 과정에서는 성리학적 의식과 예절이 발달하게 됩니다. 성리학적 의식과 예절 발달. 자,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무엇 발달이라고 씁니까? 예학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예학이 보급되면서 17세기 이후에는 누구 중심 가족제도? 바로 부계 중심 가족 제도가 확립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어떻게 될 거야? 내려갑니다. 그래서 재산은 반드시 아들,
큰아들이 지내야 하고 재산 상속에서도 큰아들이 우대를 받아야 하는데 자, 조선 후기는 이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양자 입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입양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바뀌고요. 또 집안을 중요시 여기는 보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족보 편찬. 동성마을이 조직되기도 하는데 자, 이러한 모습과 함께 가족 윤리도 남성 중심의 모습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효와 정절을 강조하게 되죠. 부모에 대한 효와 여성의 정절을 강조해서 재혼 못해요. 남편이 나 오늘 결혼했는데 내일 죽잖아. 내가 죽을 때까지 나 혼자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연료비 이런 것을 세우게 되고요. 또 혼인 풍습은 여러분 우리 항상 똑같아요. 일부 일처제는 원칙입니다. 일부 일처제가 원칙인데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 보시면 영화 보시면 알죠? 부인이 또 많아요. 남자의 축첩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부모가 있어, 그러니까 부인이 또 있어도 돼. 그러니까 첩이라고 하는 다른 뭐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뭐 이렇게 있어도 됐는데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혼인은 15세, 14세로 정해져 있었고요. 이러한 모습이 당시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이다. 가족제도 고려시대와 비교해서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인구의 변동은 교재에서 한 줄만 밑줄 쫙.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인구 자원을 확보한다 했는데요. 호적대장을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교재에서 마무리하고요. 자, 이번에는 향촌 질서로 넘어갑니다. 자, 향촌은 누가 지배했냐? 여기 양반. 그런데 조선 후기에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왜 약해졌냐? 기억부터 밑줄 그을게요. 농촌 사회가 분화됩니다. 첫 번째, 농촌 사회 분화. 왜냐하면 우리 경제랑 또 연결돼요. 분홍층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신분제가 변동합니다. 신분제 변동은 여러분 또 이 말 하나 적을게요. 농민이 분홍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 그러다 보니까 양반 계층 구성이 복잡해졌습니다. 양반 계층 구성 변화. 무슨 뜻이냐? 기존의 양반 세력이랑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로 섞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양반들은 어떻게 움직였냐?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게 생겼어. 그래서 두 가지 노력을 합니다. 기억에만 밑줄 그을게요. 족보 제정. 그리고 향안이라든지 청금록이라고 하는 명단을 적게 되고요. 또 자기들끼리 모여 살기 위해서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즉 이러한 노력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데 자, 이 과정에서 향촌 지배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1번에 밑줄 그을게요. 기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재는 분홍층의 도전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위에서 신분제가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적어주세요, 여러분. 분홍층이 무엇이 됩니까? 양반. 그래서 이 분홍층이 양반이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납속이랑 공명첩. 그래서 양반 계층의 구성이 변해졌어. 왜? 기존 양반에다가 새롭게 얘네들 분홍층이 새로운 양반이 됐어. 이들을 뭐라고 하냐? 신흥 세력이라고 합니다. 신흥 양반 세력. 근데 이 신흥 양반이 바로 누굽니까? 얘네들입니다. 분홍. 그래서 분홍들은 관권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향안에 참여하고 향회를 장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누구의 세력이 커지냐? 향리 세력이 강화됩니다. 향리는 원래 그냥 보좌하던 애들이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힘이 별로 없었는데 이 실질적인 권한은 향리에게 있잖아요. 육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힘이 커졌고요. 또
종래 양반의 이익을 지켜주던 향회는 수령의 조세 징수 자문 기구로 전락하게 되는데, 자, 간단하게 여러분, 이 내용은 향촌의 지배력이 변화됐다. 기존의 양반 세력이 새롭게 성장한 신흥 양반 세력과 충돌하면서 나타난 모습이고요. 신분제 변동이 향촌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향촌 질서의 사회에서는 양반의 향촌 지배력이 어떻게 되었나 정리했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정리. 자, 이번 시간은 특히 신분제 변동이랑 양반층 분화, 그리고 가족제도의 분화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양반이 몰락하면서 농민들은 새로운 신분으로 올라오는 모습까지 연결할 수 있는데요. 자, 양반의 수가 증가했다. 분홍층이 성장했기 때문이고, 다수의 양반이 몰락하면서 향반, 잔반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상민과 노비의 수가 줄어들었는데, 결국 노비는 여기 공노비 해방을 통해서 양인의 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조금 빨리 끝났습니다. 제가 봐도 시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이어서 갑니다. 왜 농민층이 분화가 됐는지 다음 내용에서 연결하시고요. 신분제 변동은 오늘은 앞부분만 했습니다. 양반의 수가 늘어났는데 다수는 몰락했다 기억하시고요. 노비가 줄어들었는데 공노비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다음 시간에 상민의 모습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